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집값과 전세 가격이 안정되면서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때 이전 전세 계약보다 보증금이 낮아지는 이른바 역전세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만기가 도래한 전세 보증금을 세입자가 반환받지 못하는 전세 보증금 반환 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전세 보증금 반환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라는 내용에 대하여 생활법률 전문가 김점자 법무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의 요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전세 보증금 8천만 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집주인에게 이사를 나가겠다고 말을 했었고 12월에 결혼을 하게 되어 이사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묵시적 갱신 기간 중 해지는 3개월간 집주인이 안 줘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출 문제 때문에 배우자를 주민등록 해놓고 저는 이사를 나갔습니다. 지속적으로 집주인에게 전화나 문자로 요청을 계속하고 있는데 계속 미안하다고만 하고 돈을 어떻게 만들어줄 생각은 안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계속 기다렸는데 이제는 저도 너무 찝찝해서 최근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끝까지 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계속 안 받을 수도 없는 거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이런 질문인데요. 생활법률 전문가 김점자 법무사를 전화로 연결해서 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점자 법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김동수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저기 말이죠 법무사님, 네,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반환을 위한 그런 법적인 절차를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 좀 알려주시죠. 지금 같은 경우 예,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에서 예, 계약 갱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예,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난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하고 예, 만약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계약갱신이 네, 이제 묵시적 갱신으로 본다는 건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법무사님,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기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되죠. 네, 그리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1개월 전까지. 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임차인도 한 3개월 좀 여유를 줘야 될 것 같아. 아,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야 임대인도 보증금을 돌려줄 그런 그 자금 준비 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회의원들한테 이런 좀 개정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도 여러 번 건의를 한 바 있거든요. 네, 예.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통보를 안 하게 되면 이제 자동으로 계약갱신되는 건가요? 네. 그리고 주택임대차법 제6조 2에서는 예. 묵시적 갱신의 경우 예.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예. 임대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 3개월이 지나면 예. 그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묵시적 갱신 기간 중에 해지는 3개월간 집주인이 안 줘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이 조문의 해석상 네. 가능한 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만약에 이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인 절차로 첫 번째 어떤 과정을 좀 거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예. 그 내용 증명을 발송할 수가 있는데요. 예. 임대차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예. 언제까지 예. 어느 계좌로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을 적어서 예. 그리고 또 반환이 지연될 경우 그에 따른 소요비용과 손해에 대한 책임이 예.
임대인에 있다는 내용들을 기재하여 내용 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내용 증명을 보낸다. 그 내용 증명은 그런 뭐 임대차 계약 기간 뭐 그런 내용들을 쓰는 거죠, 뭐. 해지되었다는 내용하고 예, 언제까지 보증금을 돌려주는데 이제 보통 반환받을 계좌를 지정해서 예. 기재해서 보냅니다. 송금해달라 이런 얘기죠. 네네. 예, 예, 예. 그렇다고 해서 이제 바로 예. 그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예, 예, 예. 물론 임대인이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서 보증금을 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증명을 보내서 임대인에게 좀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군요. 그렇죠. 예, 예. 만약에 이제 내용 증명을 보내도 어떤 해답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 이제 예,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나 예, 지급명령을 할 수가 있고 예, 만약에 이제 이사를 가야 할 경우에는 예.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계약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사 가면 안 되잖아요. 네. 계약력이 상실되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한다는 것이죠. 네. 그럼 법무상 임차권 등기 명령 그런 신청 제도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네네.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 이사를 가야 되는데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예,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 등의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데 예. 신청서에는 임대차 계약 일자, 예. 보증금, 임차 범위, 임차권 등기 원인 사실, 예. 즉 전입신고 일자, 예. 전입신고 일자, 예, 확정 일자 등을 기재해서 예,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예.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때도 등록 면허세 또 납부하죠. 네. 예, 1000분의 2 내는 거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과정이 어떻게 되죠?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을 마치면은 예, 계약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게 되고 예, 임차권 등기 이전에 이미 계약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예. 이사를 가더라도 그 계약력이나 우선 변제권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이 등기부 을구에 올라가면 이제 이사 가더라도 네. 우선 변제권 효력이 있다는 것이죠. 네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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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임차권 등기 명령 한 이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 안 돌려주면 어떻게 돼요? 그러든 이제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간단한 이제 절차인 지급 명령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법원에다 지급 명령을 신청한다는 건가요? 네네. 예, 임대인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예, 네 지급 명령 신청하면 예, 보통 이제 이 신청을 안 하게 되면 이제 지급 명령이 확정돼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데요. 예. 만약에 임대인이 이 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아, 그러면 지급 명령을 신청하면 뭐 법원으로부터 결정문 같은 게 나오나요? 네, 결정문이 나와서 그 채무자인 예. 임대인에게도 그 결정문이 갑니다. 예, 근데 2주 안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는 예. 안내문을 같이 보내는데 아, 만약에 임대인에게도 보낸다는 것이죠? 예. 그럼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안 하게 되면 예. 지급 명령이 확정이 됩니다. 아, 임대인이 이의 신청을 안 하게 되면 그냥 지급 명령 신청이 확정된다. 네. 그럼 소송할 필요가 없겠네요. 네, 거기서 이제 끝나는 겁니다. 끝나요. 그러면 네. 지급 명령 결정문인가요? 그런 것들이? 네, 지급 명령 결정문이라고 하고요. 네, 지급 명령 결정문, 그리고 판결하고 효력이 똑같습니다. 판결문하고요. 그러면 그걸로 경매도 신청할 수 있겠네요.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만약에 임대인이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소송으로 진행된다는 건가요? 예,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요? 그래서 이제 불농기일이 잡혀서 예.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소송을 진행한 사람이 이제 원고가 되겠고요. 네, 그 임대인은 피고가 돼가지고 이제 판사가 불러서 소송이 진행된다 이런 얘기죠, 뭐. 네네. 그러면 이제 판사가 판결문을 내려주겠네요. 네. 그럼 그런 판결문을 받게 되면 이제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네. 예.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예. 임대인의 해당 주택이나 예. 아니면 다른 임대인 소유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법원에다 경매를 신청한다는 건가요? 네네. 또 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그 주택임대차 무슨 분쟁 조정 그 내용이 있던데 좀 알려주시죠? 네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이하에서는 예,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예,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예,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예, 시도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예,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분쟁조정 신청은 어디에다 하는 것이죠? 법원에다 하는 건가요? 대한법률구조공단? 네네. 예, 예. 그게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예. 서울중앙과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6개의 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임대차 보증금 반환에 관한 분쟁을 조정위원회에다가 신청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신청하면 어떤 결과가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이제 조정위원회에서는? 위원회에서는 예. 조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예, 분쟁 조정을 마쳐야 하고 예,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예,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조정 절차는 소송하고 병행이 불가합니까? 가능합니까? 병행은 안 되고요. 병행이 안 되고요. 네. 예,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해야 하는데 예, 조정 절차는 그 기간이 지금 연장되더라도 90일이면 끝난다. 네, 예, 그런데 소송은 많이 걸린다는 건가요? 소송은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네, 어떤 절차를 이용하는 것인지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법무사님 볼 때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게 더 유리한가요? 네, 단기간에 이게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네, 그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유, 오늘 법무사님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김점자 법무사님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들 들어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가 되셨나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드린다면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내용 증명을 뭐 보내는 방법도 있고, 또 법원에다가 계약 기간이 지나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법무사님 말씀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네요. 그래서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게 되면 판결문하고 같다는 효력이 있다는 거네요. 법무사님 말씀에 의하면 그걸로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임대인이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하게 되면은 소송이 진행돼야 된다고 하네요. 그렇게 되면 6개월에서 1년도 걸릴 수가 있으니까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하는데요.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임대인으로부터 이렇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은 김점자 법무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참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이 있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서민들의 고통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달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요, 전세 가격이 10%가 하락하는 경우에 32,000 가구의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거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장기 경기 침체로 전국적으로 매매 가격은 물론 전세 가격도 하락하고 있는데 크나큰 걱정이 앞섭니다. 시청자 여러분,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